예, 최대 승자 윤석열 대통령 축배 대신 경고. 금요일 뉴스타파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여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최대 승자는 바로 윤 대통령 아니냐라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거 승리 직후 가장 먼저 나온 윤 대통령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 출근길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오랜만입니까? 지방선거로 국정운영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속한 시일 내 시도지사의 만남을 하실지 만나시면 어떤 방송을 하고 싶으신지 각자가 맡아야 될 그 시도의 그 현안,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난 후여야 만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 화면이 꽤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면서 뭔가 준비한 듯 작심한 듯 비유 하나를 했는데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에 들어와 있어. 선거 직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 경제, 민생 얘기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선거 승리가 좋겠죠. 근데 이 선거 승리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부터는 선거가 한 22개월 정도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온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하에서 성과에 따라서 이제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선거에 가려져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같은 경우를 보면 13년 9개월 만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5.4%나 지금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 환율 다 아주 급등하고 있죠. 이거 단지 우리나라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다가 여러 가지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 승리에 들떠 있다라고 한다라면 국민들 입장에서 곧 심판이 따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으로 하여금 결국 이 승리에 들떠있지 마라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예. 더구나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읽으면서 울컥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고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결국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작심하고 우리가 지금 태풍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태풍 얘기도 있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배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기자들에게 되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반문하면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민생 그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식 교수님, 예. 지방선거 여당 승리의 최대 수혜자인 윤 대통령 이렇게 제목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승리를 국민의힘이 거두지 못했다면 이전 동안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역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의 전국적인 지방선거였는데 거기서 만약에 패배했다. 예. 그러면 사실 초기부터 국정 동력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현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선까지 2024년까지는 선거가 없는 기간이고 맞아요. 따라서 오롯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과 또 윤석열 정부의 책임 하에서 이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저는 저런 아주 단호한 각오, 굉장히 그 진지한 각오로 임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런 스타일이 이번에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보였던 이른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고맙지만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먼저 하는 것도 그렇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오만한 입법 독주 그리고 오만한 어떤 그 일방통행식인 어떤 이 협치를 저버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에 취해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기 것들이요? 때문에 승리하자마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승리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챙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길수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 또 이길수록 더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라는 질문에 경제가 우선이다. 나뭇가지 뭐 이런 비유까지 윤 대통령이 썼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메시지 좀 들어봤고요. 어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는 19년 만에요. 국가대표 축구 대항전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관람했습니다. 귀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선양과 국가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그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경기 중에도 뭐 이른바 쌍따봉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엄지척 한번 보여준 윤 대통령이고 경기 직전에 정장을 입은 수트를 쫙 빼입은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청룡장까지 수여를 했는데 이런 대통령 신분으로서의 이런 행보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장차장 보니까 A매치를 관람한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꽤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고 직접 청룡장도 수여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국가가 누구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주체는 항상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모든 그런 훈장을 다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처 장관이 이제 대신 수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그 체육 훈장의 경우에는 이 주무부처 장관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뭐 만약에 대통령 일정이 많았다라면 이 박보균 장관이 대신 수여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히 윤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경기장에서 수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뭐 크게 그 공로를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뭐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에 좀 과시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이 관심이 많은 이 축구 경기에서 이제 저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윤석열 정부 뭐 그런 모습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실 전후반 90분 경기를 모두 다 지켜본 거니까 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오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뭐 직접 훈장도 주고 경기도 끝까지 다 봤다. 이게 뭐 일종의 소통 행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 경기 전에는요. 이 한일 그 2002 월드컵 20주년 그 기념 그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도 당시 선수로 뛰었던 이 선수들 그리고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과 함께 사진전을 둘러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이 경기를 직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는 2002 월드컵과 그리고 이 한국 브라질 이 월드컵 A매치에 참가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는 상당히 좀 뜻깊은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꽤 오랜 시간 동안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 훈장 막상 손흥민 선수가 뭐 몸에 거니까 꽤 멋있네요. 저도 이런 직접 본 건 처음인데 사실 힌디크 감독이나 골프 선수 박세리 씨 뭐 이런
인물들이 역대 청룡장을 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룡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관련돼서 체육 훈장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등급의 훈장입니다. 예. 그래서 청룡장을 수여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들에게 지금 이 훈장이 나가게 되는데요. 예. 사실 역대 수여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국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분들입니다. 거스 히든크 감독, 박사리 선수, 김연아 선수, 그다음에 산악인인 엄원길 산악인 이런 분들이 받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저 수여로 인해서 또 손흥민 선수의 명예가 한껏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청룡장을 누가 받았는지도 한번 짧게 만나봤고 사실 윤 대통령과 스포츠도 관련이 꽤 깊은 이 종목입니다. 스포츠가. 후보 시절에 한국 시리즈 1차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게 됐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구 사랑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지금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사실 윤 대통령이 축구보다는 좀 야구 팬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실제 특정 팀의 팬으로도 좀 알려진 면이 있는데 조만간 또 야구장 종종 찾는 대통령으로서도 화면에 좀 포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충암고등학교가 워낙 야구의 명문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그 학교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포츠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이 스포츠장에 오는 주요한 층들이 어제 아마 TV를 보시면 경기장에 보면 대부분 2030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30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오랜만에 6만 4천여 명 정도 관중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응원한 게 정말 한 2년 반 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붉은 악마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이 응원을 하게 됐고 그만큼 어떤 젊은 층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는 사실 이런 장만도 없거든요. 또 하나는 좀 특징적인 게 이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직접 이 훈장을 이제 하는 장면이 그동안 보면 주로 장관이 대신한다든지 그렇죠. 청와대 안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 훈장이라는 게 얼마나 참 굉장히 멋있고 또 이런 대통령이 직접 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예를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연출이 된 것 같아요. 예. 아마 윤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현장을 좀 다니면서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입장 같고 아마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A매치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수여를 한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에 야구장을 가든 혹은 이번 대통령에 대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든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좀 더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네. 이런 취지란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앞서 저희가 화면에도 잠깐 나가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훈장 수여 후에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2002년 월드컵 주역들과도 차례로 만났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가 나중에 커서 이런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늘 상상하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수준으로 부산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3대 1이었나? 이대형이었나? 그래야 이대형으로 줬죠? 네, 맞습니다. 그냥 막 거기 가서 술 엄청 먹었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된 자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스코어 얘기 나오니까 원래 이영표 해설위원이 아닌 건 정말 아니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잖아요. 스코어 틀린 얘기도 했고 2002년 월드컵 그러니까 준결승전에서 독일전에서 진 이후에 열받아서 술을 엄청 마셨다라고 했는데 그냥 술 마시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던 건 아닌지. 저도 우스갯소리 잠깐 해봤습니다. 그만큼 어제 분위기가 많이 화기애애했고 근데 어제 축구장에 가서 A매치 다 관람하고 혹은 2002년 월드컵 주역들만 만난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좀 축구인들과 나눴더라고요. 중국이 포기한 내년 아시안컵을 개최해보면 어떠냐라는 이영표 강원FC 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바로 옆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걸 또 바로 지시하는 그런 것도 화면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꽁 잡고 사실은 뭐 알 잡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에서의 이런 소탈한 모습,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접근들을 하면서, 예. 그리고 실제로는 저렇게 이영표 대표의 국가 정책과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나 어떤 제언을 하면 바로 현장에서 또 관련 부처 장관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도 챙겨서 저는 굉장히 좀 잘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버리고 사실은 용산으로 나온 다음에 청와대는 국민 앞에 개방이 됐고, 용산 집무실은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대통령상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출퇴근할 때 기자들이 스스럼 없이 가서 질문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한 층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친근한 형님 리더십, 그다음에 굉장히 소탈한 이미지, 물론 이제 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감,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거리감들을 굉장히 불식시키는 노력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사실은 A매치 가서 90분을 봤다는 것은 그 축구에 대한 관심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90분을 온전히 거기 가서 쓰는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와중에 이영표 이 강원 FC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본래 받아서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것도 굉장히 잘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국위 선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제 본업이 좀 딴지를 거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 얘기, 아시안컵 얘기를 좀 해보면 뭐 내년에 뭐 좋은 국제대회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면 좋긴 합니다만 저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실무진 차원에서 축구인들이 여러 검토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조금 더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위에서 내리 찍는 듯한 느낌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달리 보일 수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미리 알아서 정책을 선택을 하고 그중에 최종 결재권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 저렇게 현장에 있는 또 관련 종사자의 전문가들의 제언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 상황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문적인 어떤 조언을 했을 때 현장에서 그걸 경청한 다음에 대통령도 검토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추진 여부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심 속에서, 국민 속에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위에서 또 하나의 좋은 생각으로 밑에 검토를 지시하는 것을 예. 좀 같이 결합하는 모양새가 가장 좋은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스포츠 얘기 좀 해봤고 어제 2000년 월드컵 주역 히딩크 감독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과도 만났습니다.